장길산, 숙종 때의 실존 인물이죠. 조선시대 3대 어적으로 꼽히는 임꺽정, 홍길동, 장길산. 그 중에서도 다른 두 인물은 모델이 있어서 미화시킨 측면이 있지만 장길산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인지라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항석영 선생은 1943년생이니 올해로 80세가 되는 작가인데요. 만주에서 태어나 여기저기 유랑을 했던 탓인지 문체가 매우 호방하고 자유분방해서 시원스럽게 읽혀지는 소설이라고 할 만한데요. 소설 속의 인물이나 서술은 막힘이 없는 활달함 그 자체였거든요. 장길산은 1984년부터 1985년 2년간 신문에 연재된 터라 많은 사람에게 읽혀졌다고 하는데요. 인기에 힘입어 현암사에서 총 12권으로 발간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속극으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거리로 들어갑니다. 장길산은 노비의 자식인데요. 어미 된 여인은 잠시 함께 산 남편이 집을 떠나는 바람에 산울이 임박한 시점에 자신을 구박하던 양반집에서 달아나게 됩니다. 워낙 고생스러웠던 노비 생활을 물려주기 싫은 일념에서였지요. 차라리 죽으면 뱃속에 아기랑 함께 죽으리라 하고 떠나온 여인은 일단 남편이 있는 지방으로 가기 위해 뱃머리로 가는데요. 이미 달아나는 노비를 잡는 전문 포졸이 강변에 깔려있고 주인 집에서도 눈이 벌게서 찾고 있는 탓에 쉽지 않은 도망길이지요. 밤배를 타기 위해서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지라 근방의 죽장수 할매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달아나는 노비임을 눈치챈 죽장사 할매는 여인의 돈을 모두 뺏기로 작정했던 듯 엄청난 돈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다 주고 나면 나는 당장 굶게 된다며 애걸복걸하는 여인 앞에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세인 마을의 강대패들이 놀이를 위해 모여들었는데 그중 한 명의 눈에 여인의 가련한 모습이 꽂힌 거지요. 결국 그는 할매의 입을 수건으로 동여매고 팔다리를 묶은 후 헌삼배 가사로 듣고 나서 여인에게 남장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얼굴에 수검정을 칠해주고 수건으로 감싼 후 아픈 사람인 척 꾸미며 등에 업고 나룻배에 오르지요. 손발이 맞은 강대패들은 그 사이에 판을 벌려 온갖 사설의 춤에 금방 사람들의 혼을 빼놓고요. 이때 여인을 등에 업은 광대가 장충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핍박받는 사람끼리의 공감대가 형성된 장충은 있는 힘껏 여인을 도우려 하지만 강 건너 마을까지 가서 아기를 가까스로 낳은 여인은 산후 후유증으로 죽고 맙니다. 떠돌아다니는 강대패들이긴 해도 인정이 많았던 그들은 차마 태어난 아기를 어쩌지 못한 채 안고 가서 장충의 양자로 삼는데요. 장충은 무당인 아내와의 사이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안성맞춤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아기는 장가성을 따르게 되고 길산이라는 이름을 갖고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강대패의 일원이 된 것이지요. 길산은 어릴 때부터 용맹하여 주위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못하는 강단 있는 젊은이로 성장하지요. 작가는 특유의 구수한 입담과 정확한 고정으로 당시 광대들의 삶의 모습들을 실감나게 그려나가는데요. 당시 민중들의 피폐하고 참담했던 생활상과 풍속 언어들을 탐복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강대뿐 아니라 노비, 농민, 창기, 강부 등 철저한 신분사회 안에서
약자들의 삶의 모습과 함께 강대들이 살아남기 위해선 보부상이나 그 밖의 상공인들과 심지어는 하적패들과도 동거동락했던 모습들을 그림처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길사는 늦도록 총각딱지를 떼지 못해 늘 장총각이라고 불려졌는데요. 그의 옆엔 이총각이라고 불리는 천하장사 갑송이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참나무처럼 단단한 체격에 성격까지 야무진 장길상과는 달리 이갑송은 멧돼지처럼 저돌적인 성격에다 체격 역시 튼튼하고 우람했습니다.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흥분하면 땅에 뿌리를 내린 나무까지 뽑아내는 이갑송과 함께하며 천하무적이 된 장길사는 자충우돌하며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천민들과 교분을 쌓아가게 됩니다. 송도 거상의 행수 차인 박대건, 구월산 도적표의 부두령 마감동, 산채의 부두령 오만석, 소금장수 강선홍 등 특히 제인마을의 강대패 총대 손돌 영감의 양딸 묘기랑은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는데요. 천하절색인 묘옥은 가정적인 불행을 겪고 온 장기 출신이지요. 장기는 장녀죠. 어린 나이에 산전수전 겪느라고 그 장기가 되기까지 한 그녀를 장길사는 뜨겁게 사랑하며 가까이 하는데요. 그런 사실을 모른 채 데려다가 키우는 그 봉순이를 길상과 맺어 혼인식을 올려줄 생각을 하는 양부모. 아무튼 묘옥과 사랑을 나눈 후 길산의 강대패들은 마을을 떠나는데요. 곳곳을 다니며 재주를 뽐내며 사는 것이 그들의 생업이긴 해도 길거리의 삶이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지요. 당시의 간청이란 이미 썩을 대로 썩은 집단인지라 악독한 객주들과 야합을 해 서로를 챙겨주느라고 강대패 따위는 언제라도 희생양을 만들어서 죽이거나 때리는 게 다반사였으니까요. 아버지나 그 총대 손돌 영감을 빼고 젊은이들만 해주로 떠나 그곳에서 놀이장단을 하려고 계획한 장길산 일행은 뜻밖의 일에 휘말리는데요. 해주에는 인간의 도리나 양심 따위는 관심이 없이 오직 부패한 관리들이랑 어울려 협작과 사기를 일삼으며 약자들을 덩쳐먹는 인간으로 신복동이라는 자가 있었는데요. 돈이면 안 통하는 곳이 없는 세상에서 허약한 양반까지 일시에 패가망신시키는 무소불위의 건세를 누리는 자였지요. 원래는 상민이었지만 양반족보까지 어찌어찌 구해서 갖은 협잡질로 부자가 된 그는 더 큰 부자가 되길 꿈꾸며 죄 없는 상인들을 덩치고 급박하는 걸로 민중들의 원한을 사는데요. 아무튼 이자가 소환을 부려 임유학이라는 양반을 패가망신시키는 것도 모자라 해주에 상단을 끌고 온 송상배대인댁 차인 행수 박대근을 혼급시키지요. 인간의 도리와 정도를 지키며 장사하는 걸로 유명한 박대근은 신복동의 그 수하 막개와 꺽도리의 속임수에 끌려가서 초주검이 되는데요. 천장에 매달아 놓고 입에는 계집들의 그 월경 서답까지 물려놓고 개 잡듯이 두들겨 팬 것이지요. 개는 두드려 패서 잡을수록 고기 맛이 난다는 둥 해가면서요. 일단 경쟁 상대인 상단 행수를 급시킴으로써 일대의 상권을 휘어잡고 공포감을 조성해 해주 일대의 상권을 장악하는 것은 물론 모든 이익을 혼자 독점하려는 계략인 것이지요. 초주검이 된 박대근은 상단 보부상들과 차인들에게 보내지고 지인이 주지성으로 있는 수양산 정각사로 옮겨지는데요. 뜨끈뜨끈한 교우관계를 유지하던 장길산에게도 이 일이 알려지지요. 해주장터에 나타난 장길산이 박대근의 소식을 듣게 되자 거의
회생불능까지 되었다가 똥물까지 마셔가며 겨우 살아난 그를 만나러 수양산 정각사로 찾아가지요. 당장 달려가서 모조리 밟아 죽일 테요 라며 흥분하는 갑송을 가까스로 누른 장길사는 박대근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데요. 결국 복수에 나서지요. 신복동의 패들이 해주바닥에 깔려 장길산까지 벼르고 있다는 소문에 그들은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끼는데요. 박대근은 일단 자기의 생활 기반이 있는 송도로 기항했다가 거기서 다음 태도를 결정하자고 달래지만 두 사람은 의기충천하여 지금 당장 몰고를 내어 행패당하고 있는 다른 상당까지 구해야 한다고 난리지요. 장길상과 갑송이 해주의 무례배를 징치하였음을 세간에서 알도록 해야 한다고요. 결국 신복동의 집에 잠입한 길상과 갑송 그를 포박해 수양산 밑에까지 데리고 가서 한바탕 준엄한 훈시를 하라고 다 죽어가는 박대근까지 업고 내려와 난리치고는 갑송이 나서서 개 패듯이 두들겨 패지요. 신복동은 개처럼 두들겨 맞고 옷을 벗기우고 벌거숭이로 길거리에다 매달리기까지 하는데요. 관가가 뒤집어지고 별장이 포졸들을 끌고 장길산 일행을 쫓게 되지요. 일이 커지자 길사는 강대패들에게 일단 일찌감치 나루터 근방으로 가라 하고 보내놓고 박대근과 갑송이 차인 두 사람과 함께 송도로 이제 떠나는데요. 살려올 나루 근처에선 쫓고 쫓기는 자들의 처참한 살육전이 벌어지죠. 별장이 한도를 빼어 휘두르며 추적하고 소총까지 당시에는 사냥총이었겠죠. 쏘아대자 갑송이 총에 맞고 차인에게 엎인 박대근이 기진맥진 길사는 그들을 빼돌리고 나루를 건너게 하고 혼자서 강군과 맞서는 호기를 보입니다. 갑송이 일행이 무사히 여울목을 건넌 것을 대략 짐작한 길사는 새벽녘까지 싸움을 하는데요. 갈대에 불까지 질러 포위해 오는 강군에게 마지막 저항을 끝내고 포박을 당하고 맙니다. 손을 뒤로 묶이고 팔꿈치 안으로 긴 막대기를 꿰어서 포박을 당한 길사는 말합니다. 물 좀 주시오. 별장은 그를 마주 바라보더니 나루에 가서 술 한잔 사주마 하고 대꾸하지요. 별장은 길산이 밤새도록 갈대 숲속에서 치러낸 처절한 싸움에 은근히 놀라고 있었는데요. 지쳐버린 길산이 그들에게 둘러싸여 나루로 내려가는 것으로 제1편은 끝이 납니다. 남한에서 창작된 역사소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 중 하나라고 평가받는 소설 장길산. 당대의 사회 현실을 광범위하고 다채롭게 그린 이 소설은 언어나 간섭, 생활상을 정확하게 재현함으로써 풍속사적 가치도 지니고 있음이 보여집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제2편은 기회 있는 대로 또 소개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